자, 오늘 무료 연애 진단. 연말이네요. 미루코님,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새해가 밝았죠? 예. 10월 초에 미루코님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시청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우연히 폰으로 미루코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걸 봤는데, 그만큼 미루코님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상담이 많아질 미루코님이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미루코님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다 뿌듯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저의 상담을 몇 번 받았는데 사실 제가 뭘 원하고 있는지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는데 중간이 없이 너무 오락가락 절 조종하네요. 비유가 좋습니다. 예, 천사와 악마가 있대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전 좀 심각하게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남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잘해줬어요. 대학생 졸업반이라 많은 과제, 시험이 있었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본인 나름대로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노력해 줬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저는 너도 나도 싫어하는 행동인데 나한테 노력이라도 해봤냐 라고 뭐라고 했었네요. 엄청 바쁘지 않은 날엔 매일 전화가 왔고 잘 때까지 통화했습니다. 하루는 연락이 잘 안 될 걸 걱정해서 미리 미안하다고 전날에 정성스레 설명도 해줬고요. 예. 그런데 과제로 바쁜 시기에 그 잠깐 며칠 연락이 덜 된 건데 그 시기가 끝나고도 그 전만큼 잘해주지 않자 저는 그동안 날 사랑하지 않는 증거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가 이제 딱 답을 찾은 것처럼 아 역시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며 혼자 단정을 짓고 결정을 했는데 헤어지자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건지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어서 그 말도 못하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결정을 전 남친에게 떠넘겼고 갑작스러운 전 남친은 저 이틀간 붙잡다가 헤어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메타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배우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자, 이게 메타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리르님이 하시는 게 이 메타프레임의 증명입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메타프레임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있다라고 믿는 메타프레임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메타프레임을 설계하고 내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리르님은 정반대로 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얘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증거를 찾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경계하기 악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며칠 연락이 딱 안 되자마자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요봐, 너 나 사랑하지 않지? 요봐, 이런 식으로 딱 증거를 잡아냈던 거죠. 예, 이게 메타프레임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거랑 정반대로 찾은 거예요. 예, 저 아주 정반대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는요 내 느낌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꿀슈닝님, 제가 꿀슈닝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 이걸 갖다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그거 갖다가 딱 찝어가지고 이걸 싫어한다 좋아한다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고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갖다가 접근을 했는데 저 어떤 여자가 예뻐, 엄청 미인이야.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할지 좋아할지에 대해서는 가보기 전에는 절대 말을 걸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여자애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거 왠지 싫어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접근해서 내가 말도 안 걸 거고요.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자신 있게 번호도 물어보고 말도 걸 겁니다. 걔가 거절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번에는 거절했지만 내가
다음번에 한번 지금은 좀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여자가 지금 당장은 여유가 안 되는 것 같고, 다음번에 한번 또 데이트 신청을 하면 그때는 또 넘어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계속 연락을 하다 보면 넘어올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 한번 우리 유명한 사연 있잖아요. 그죠? 베니님 사연. 베니님이 어떤 여자 의사를 갖다가 그 사귀는 데까지, 헌팅을 해서 사귀는 데까지 1년 걸렸어요.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이걸 보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 세상에 끌어낼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예. 자, 아무튼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타프레임의 증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처럼 리르님 사연처럼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런 증거를 찾게 되고 여러분들이 떠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리르님이 요 상황에서 제일 싫어한 거는 이 좋은 남자친구가 자기를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래도 단속을 한 거죠. 예. 예, 얘가 나를 혹시나 싫어하지 않을까봐 미리 경계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리르님이 자기가 왜 이런 행동한지 잘 모르시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리르님은요, 이때 당시에 자존감이 어떤 이유에서든 되게 낮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서 상대방이 상대방이 떠날 걸 갖다가 미리 대비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계하기 습관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떠나지 않는데 떠날 것을 대비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을 만한 증거를 찾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게 된 거죠. 예, 헤어지게 된 거죠. 자, 아무튼 메타프레임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저한테 매달릴 거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 남친의 이런 결정에 전 오히려 반대로 붙잡는 꼴이 되어 비슷하게 이틀 붙잡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루 날 잡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헤어졌는데, 전 그때까지도 한쪽으로는 전 남친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헤어짐을 예상하고 만나는 그날 편지를 전해줄 편지를 써서 전해줬습니다. 이러이러해도 너도 힘들었겠다. 앞으로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나보다 더 이쁘고 더 잘해주고 등등 좋은 여자를 다 만나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와줘도 된다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전해줬어요. 이거 보세요, 리루님. 얼마나 자존감이 낮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만나고 이쁘고 잘해주는 사람이 정 없으면 그때 나한테 오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얘기예요. 그쵸? 말도 안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편지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데, 이 경우에도 안 좋은 건가요? 당연히 안 좋죠. 예. 이미 그날 만나게 될 전 남친의 헤어짐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고, 다시 만난다고 해도 또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저보다 이쁘고 더 잘해줄 여자는 없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전 남친이 잘해줘서 만났던 전 여친이 떠난 거라는 트라우마에 꽉 차 있어서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잘해줄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그냥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현실과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그렇게 한쪽으로는 저애도 하고 싶고 다른 한쪽으로는 헤어지고도 싶었는데 도대체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헤어질 두려움에 했던 부정적인 생각이 생각인지, 헤어지자고 해놓고 절 진짜 사랑하는지 떠본 건지, 그동안 혼자 안절부절 힘들었었고 헤어지고 싶었던 건지, 제가 뭘 원했던 걸까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인간은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자존감이 하락을 하면요, 어떤 증상을 일으키냐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하락한다라는 건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이 에고라는 게 있고, 이 본능이라는 게 있고, 그 슈퍼 에고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자아라는 놈이 자존감이라고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게 얘가 뭐 하는 애냐? 얘는 이 인간의 내면 세계,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관리를 하고 얘네들과 중재 역할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내면 세계를 좀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놈의 역할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 본능이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상대적으로 본능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욕구들이 막 차올라가지고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보이게 돼요. 이 바깥으로 의식세계, 현실 세계로 막 뛰어서 나가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경계를, 이 내면 세계와 비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가 엄청 불안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불안증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아가 약해지게 되면 본능이나 이 양심 같은 게 막 싸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천사와 악마가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엄청 불안하겠죠? 이 내면 세계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막 뭐 성욕이 차오른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표출돼 가지고 현실 세계에 나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의식 세계로 못 나가게 막 막아요. 예, 그걸 전의식 단계라고 하는데, 의식 단계 바로 전 단계 전의식에서 막고 있는데, 이게 마치 뭐 휴전선처럼 이렇게 경계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제 본능이나 이런 게 막 올라와 있으면은 이 전의식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건데, 일단은 여러분, 이제 리르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자아라는 얘가 축소가 되면은 이 불안 증세가 심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본능이라는 게 이제 그 튀어나가더라도 막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나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면은 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보내게 돼요. 예를 들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일반적으로 남자친구를 잘 안 사귀려고 해. 기본적으로. 왜? 스트레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막 접근을 해오거나 나에게 막 대시를 해오는 걸 다 철벽을 쳐요. 일반적으로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철벽을 쳐. 왜?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여자들은 다 철벽으로 막아놓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또 놓으면은 어때?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남자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좋은 남자들은 다 떠나보내놓고서는 나는 어떤 사람을 찾아요? 결과적으로 욕구는 남아있기 때문에 욕구를 또 충족하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예. 예. 지금 이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남자들은 다 떠나보내고 욕구는 또 채워야 되니까 욕구를 또 채우려는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원래 욕구는 채워야 되는데 남자를 관리할 힘은 없고, 막 이런, 남자를 관리해서 만날 힘은 없고 스트레스는 받고 막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남자는 만나기 싫은데 욕구는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클럽이나 나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애정만 갈구를 한다던가, 이런 굉장히 욕망의 주인이 아닌 욕망이 종이 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예. 클럽 나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 애정만 갈구를 한다거나 막. 그리고 또 이렇게 자아가 낮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선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좋은 남자를 만나기보다는 자기랑 비슷한 남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 자기 그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끼리 만난다고 가치 밸런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현재는 이제 상태가 안 좋고 이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남자를 찾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모자른 남자를 찾아가지고 걔네들하고 실랭이만 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 이런 여자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막 철벽 치다가 갑자기 이상한 남자를 이게 딱 눈에 들어와. 근데 걔도 뭐 정상적인 남자는 또 안 만나요. 그 정상적인 남자는 또 안 만나고 이상한 놈,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약간 뭐 엄청나게 바쁘다거나 막 이런 남자들 있죠. 바빠가지고 여자를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뭐 외국에 살거나 막 장거리 연애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이 되게 안 좋은 남자를 찾아. 그러고 나선 걔랑 실랭이만 하는 거야. 걔랑 감정 막 이렇게 응? 예, 감정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 뭐 정상적인 남자, 자기 근처에 있는 정상적인 남자는 안 만나고, 뭐 상황이 엄청 안 좋은 남자를 만난 다음에 뭐 장거리 연애라던가 뭐 아무튼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을 딱 데리고 나서 걔랑 감정 싸움만 하고 실랭이만 해요. 예. 그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예. 이게 자존감의 문제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요즘에 바쁘고 힘들고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좀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만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이지 못한다면 예, 똑같은 아픔만 겪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휴식도 많이 취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조금 전념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달 뒤 전 남친이 늦은 밤에 전화가 2번이나 왔었는데 혼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받아서 미루코님한테 혼났어요. 사실 이때도 스쳐갔던 생각이 다시 만난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만난다고 해도 사귈 때 힘들었던 게 떠오를 거고, 서로 변하지 않았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힘들 거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보고 싶은 생각보다도 상대방의 심리가 그냥 궁금했고요. 근데 전 계속 힘들고 미루코님 방송을 보며 죄를 상담을 하고 있고, 제가 죄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그냥 날 사랑하지 않는 증거를 찾게 되어서 힘이 든 건지 제 마음을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마음이라고 봐요. 리르님이 느끼는 감정이 상대방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충분히 가능한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좀 내가 현재는 상황이 변한 건 없거든. 사실 그때 이후로 남자친구가 2번이나 연락은 왔지만 사실 리르님이 생각한 것처럼 사실 상황이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리르님이 헤어졌을 때랑 지금이랑 별로 변한 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만나는 자신이 없는 거지. 원래도 자존감이 좀 낮아가지고 예, 이제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또 연락이 오더라도 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하지만 뭐 당연히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게 상황 때문에 못 만나고 용기가 없어서 못 만나는 거지, 사실은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겠죠. 우리 리르님에게. 그래서 재회 상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감정 다 정상적이고 당연한 감정이라고 봅니다. 예. 정상적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이 안 돼서 못 보고 그 사람과 못 만나서 힘들지만 재회는 하고 싶죠. 당연히. 그죠? 예. 그런 이중적인 감정은 당연히 드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연락하고 2달 후인 지금 마지막 상담에 미루코쌤이 이제 연락해도 될 거라는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지금의 제 생각에도 한쪽은 재회를 하고 싶고 다른 한쪽은 겁이 나는 건지 재회를 한다고 해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남자와는 만나고 있는데 계속 전 남친의 상황, 심리가 궁금하고 2달 전 먼저 걸었던 통화했던 대화 내용은 좀 긍정적이었는데도 이젠 먼저 연락하는 게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보단 먼저 연락을 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가가는 게 좋다는 건 알겠지만 왜 전 남친은 이제 먼저 연락을 안 할까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카톡을 바꾸며 이별 노래를 올리면서 결결되고 연락이 왔을 때 받았어야 했는데 이거 후회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한 달 전부터 카톡은 조용한데 썸녀나 여친이 생겼다고 해도 연락이 먼저 올 수 있겠죠? 남친이 있는데도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제가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도대체 나란 사람은 뭐 때문에 전 남친을 놓지 못하고 계속 염탐하는 심리는 뭔지 궁금해하면서 연락은 이제 먼저 하고 싶지는 않고 재회를 하고 싶은 건지 전 남친이 지금도 절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저것 다 섞어 놓으면요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야지 뭐 잡다한 얘기를 다 늘어놓고서는 이게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만 복잡하지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 난 답답한. 이게 아니 리르님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요? 리르님 어디 도망 안 갔죠? 응? 리르님 이거 아니 이렇게 막 복잡하게 다 이렇게 섞어 놓고서는 이게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머릿속만 복잡하지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되게 일반적인 감정이고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죠? 남친이 있는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예, 남친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여자 안 만나고 싶어요? 아니 다른 남자 안 만나고 싶어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내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던 둘이 있던 셋이 있던 간에 상관없이요. 누군가가 내가 솔로든 커플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매력적인 남자가 와야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 아무 남자가 온다고 해서 다 만나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남자에 대한 어떤 감정이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자이가르닝 효과에서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내가 미해결된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이게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예. 아무도 한 번도 해결이 된 적이 없는데 해결이 되다니요. 애정결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애정결핍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랑받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은 게 나중에 커서도 사랑 못 받아가지고 애정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해결이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는 한 번 결핍이 생기면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후회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미 지난 일을 갖다가 후회하실 필요는 없고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뭐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식으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원래 없던 자존감마도 더 바닥을 치게 될 테니까 리르님 절대 자책하는 행동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 비판하지 말라고. 예. 남친 있는데도 나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만 힘들어지지 도덕적으로 자기를 욕해가지고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예. 아니 우리 리루님은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욕해가지고 얻을 게 뭐 있어요? 예. 인간은 동물이고요. 자기가 매력적이고 감정에 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예. 자. 뭐 당연한 감정들이고 이걸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면은 본인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그러면은 본인은 이 세상에 살아남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 왜 내가 다른 남자 좋아하면 안 돼? 내가 사귀면서 다른 남자 좋아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 물론 도덕적으로는 상대방이 욕할 수 있죠. 누가 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가 바람 피면은 누가 욕해요? 나 스스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바람 피움을 당하는 쪽에서 욕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응? 내가 남자야.
내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내가 바람을 피면 여자친구가 나를 욕하겠지. 그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왜? 자기 두고 배신 때리니까 손해보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한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은요, 행복을 추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 이걸, 제가, 우리 방송은요, 일단은 도덕적인 얘기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뭐 도덕적으로 누가 옳다 나쁘다 어장관리가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행복 추구입니다 무조건. 예, 지금 현 남친은 전 남친보다 더 똑똑하고 제 얘기에 더 귀 기울여주고 더 좋아해줍니다. 근데 현 남친도 전 남친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3주 정도 못 본 적도 있고 기념일이나 생일에 선물을 안 줬는데 전 남친 같았으면 엄청 서운해하고 불안해서 미쳐버렸을 텐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연락이나 만남 횟수에 신경 썼던 제가 해탈한 건지 많이 안 좋아하는 건지 아직 계속 전 남친이 안 잊혀져서 그런 건지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리르님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지금 전 남친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 남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이 현 남친에게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현 남친에게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본인 아시죠? 본인이 감정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전 남친 생각 때문에 현 남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건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죠? 사실인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도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쫓아다니는 입장이 되겠어요? 이 현재 남친이 리르님을 쫓아다니는 입장이 되겠어요? 리르님이 있고 현 남친이 있죠. 그러면 리르님은 생각이 딴 데가 있단 말이야. 마음은 콩밭에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 현 남친하고 리르님 관계에서 이 현 남친이 이 여자친구를 쫓아다니겠어요? 리르님이 이렇게 쫓아가겠어요? 이건 없지 절대. 그죠? 왜냐면 리르님 마음은 콩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리르님은 이 남자친구 현 남친에게 신경을 많이 안 쓸 거라는 거지. 한 30% 정도밖에 신경 안 쓴다던가 신경을 적게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남자친구가 나를 쫓아다니겠지. 그러면 내가 이 리르님 입장에서는 현 남자친구를 가치가 높은 남자라고 생각을 할까? 가치가 나쁜 남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죠? 왜? 현재 행동 태도로 봤을 때는 현 남자친구가 나에게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현 남자친구도 이제 봐봐요. 리루님 아마 이런 일을 또 일어날 거예요. 리루님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러다가 이 현 남자친구를 갖다가 내가 한 1년 정도 만났어. 근데 현 남자친구가 얘가 지쳐서 떨어져 나갔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현 남자친구가 이러다가 오랫동안 만나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또 리루님은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잘못됐나라고 또 멘붕이 올 거라는 거지. 그죠? 리루님 혼자 남게 되면 또 나는 또 버림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버림받는다라는 피해의식만 더 커질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꾸 나는 버림받는다라는 행동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존감은 우리 리르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리르님이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이 바쁘거나 뭔가 환경적으로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자존감을 낮추는 나쁜 악습들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존감을 더 낮추게 되고 본인은 계속 가치가 낮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남자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문제 있는 애들 되고 걔네들이랑 실랑이 하는 일들만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예. 자, 아시겠죠?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예. 자, 이제 다 마음 정해졌죠? 우리 리르님? 그죠?
리르님 마음 다 정해졌죠? 이제 그만 이제 궁금해해요. 예.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전 남친은 계속 저의 이별 상황에 맞는 이별 노래만 올리던 카톡은 이제 잠잠해지고 제가 모르는 공간인 SNS는 원래 거의 안 하다가 저랑 헤어지고 동아리 동기들과 연락하면서 엄청 활발히 활동하네요. 저랑 갔었던 곳, 심지어 비슷한 식당 음식을 올리는데 이건 저랑 했던 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 남친 본인이 좋아하는 곳에 절 데려간 거고 썸녀나 여친하고도 가고 싶어서 간 거겠죠? 루트가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을 정도로 저랑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데 제 생각은 할까요? 사냥 능력이 없어서 데이트도 똑같이 하는 건지 그냥 계속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네요. 지금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티를 낼 필요는 없겠죠? 예. 좀 혼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저한테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남자친구가 이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요, 패턴의 동물이고, 지 머릿속에는 이걸 한 번 했던 행동을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데이트를 했어. 어디를 갔어. 예를 들어서, 신촌에 어떤 레스토랑에 갔어. 근데 거기에서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했어. 그러면 그 데이트 장소에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랑 데이트를 했던 장소를 다른 사람이랑 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본인을 생각하냐고요?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예.